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KB금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이렇게 큰 친구가 들어온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99,700원에 15%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KB금융 주가 흐름 보자면요. 2%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99,900원 선에 아직까지는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거의 10%에 달하는 그런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금융주 언제쯤 날개를 달아줄까요? 예, 금융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뭐 트럼프 세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의 어떤 기조가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저금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미 국채 장기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예전처럼 제로금리가 아니라 적정금리 내려가더라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쪽도 마찬가지 미국 금리보다 적게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적게 내릴 확률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영업 마진 관련된 밸류에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주는 성장 산업이 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흐름들 또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약세 보이는데 지금 10만 원이 하나의 저항권입니다. 이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99,700원인데 거의 한 10만 원 선에서 거의 근처에서 약간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져서 지금은 한 84,000원이 이제 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나름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99,000원이 다시 한번 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매매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79% 내려가게 되면서 3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좀 상당히 눌림목에서 약간 거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매수 단가가 좀 아쉽네요, 전문가님. 예, 41,000원이면은 좀 약간 높으신 단가로 좀 해당이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데모 플랜트를 좀 생산을 데모 플랜트를 현재 가동을 하면서 시범 생산을 좀 하면서 가장 앞서 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용화가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 할지라도 실제 매출과 연결이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중국의 거센 도전 앞에 굉장히 고전을 좀 많이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시장에 또는 주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하단선에서 보여주다가 상승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에서 터닝 과정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거의 온바닥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는 그런 조짐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뭐 실제 뭐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의 상단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단 부분 41,000원 정도에서는 하나의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조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41,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4만 원 정도죠. 한 4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참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 나와 있네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카카오 현재 41,0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기준해서 약 7%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8,500원. 그래도 그동안은 좀 금쪽이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우리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최근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던 카카오였죠. 전문가님, 다시 한번 카카오 금쪽이에서 효자 노릇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카카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돌았을 때 가장 여기에 이제 근접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비대면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터지면서 이 카카오의 가치가 무한 급등을 좀 해줬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국민주로 한번 이제 등극을 좀 했던 그런 양상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까지 지금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거의 한 18만 원 잡으면은 여기서 절반이면은 9만 원이죠. 또 절반이면은 4만 5천 원인데 4분의 1 토막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바닥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코드가 되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어야 되는데 네이버의 이제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R&D 투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네이버에 밀려주고 있는 그런 후발주의 개념이 되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카나와 나나 이쪽 관련된 나만의 AI 서비스 부분들이 얼마만큼 특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딥시크 관련된 그런 오픈 소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픈 소스는 누구나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이 벤처기업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가져다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런 어떤 기회에 편성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 전체 큰 흐름이 쌍바닥에서 한번 크게 튀었다가 약간 무너져내서 거의 온바닥까지 왔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카카오가 본격적인 카나나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또는 본격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능성으로만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상단 부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41,000원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박스권 상단 이 정도 추세, 그러니까 저점에서 한 이 정도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43,000원 정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단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43,000원에 거의 가까운 점 정도에서 마디매매 시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각 수렴형을 갖추고 나서
나중에서 약간 중장 기주로 이제 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를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43,000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